네, 김태훈의 업종 진단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에이펙에 대한 기대감 우리 증시에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을 한 뒤에 한한령이 해제될지 이 부분도 주목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유망 섹터로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종목들 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모멘텀 투자 포인트를 짚고 가야 되는지 그것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네, 상반기에 여러 번 이 한한령 해제 관련된 종목들, 즉 섹터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애니메이션이든 무슨 우리 웹툰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K 콘텐츠의 영상 콘텐츠 관련 것도 있고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상반기 내내 말했는데 결국은 양치기 소년이 돼버렸죠. 네. 왜냐하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이 나오지 않다 보니 이걸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던 분들이 지금까지 물려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하반기 들어와서는 별로 언급을 안 했었는데요. 워낙 이 중국하고의 관계 개선도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복잡해지고 하는 양상, 특히 미중 간의 관세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 이 한한령 해제가 완전히 중간에 붕 떠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씩 변화가 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이런 K 콘텐츠를 수입해서 유통하는 방송사나 이런 쪽에 대해서 각종 규제를 했던 것들을 이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한다. 이 규제를 이전한다는 거 그만큼 풀어준다는 의미인데요. 그렇게 되면 지방정부들은 한국에 이런 K 콘텐츠를 생산하는 이런 업체들을 또 기업들을 또 이런 엔터테이너들을 중국으로 불러들여서 어떤 공연이나 또 아니면 그 영화를 상영한다든가 드라마를 방영한다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이 K 콘텐츠 관련주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처음엔 웹툰과 애니메이션이 먼저 수입이 될 거고 그 다음이 K-팝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늦게 K 드라마와 K 영화 같은 영상 예술이 들어올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나름대로 중국과 우리나라의 문화적 차이나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그 순서를 매겨서 중국 정부가 규제를 풀어줄 거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웹툰하고 게임은 이미 어느 정도 개방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한국 게임 업체들이 중국에서 이제 게임 판호를 받아서 영업을 시작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에 한한령 해제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를 중국에 또 같은 시기에 개봉을 한다든가 드라마를 같은 시기에 방영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문턱을 넘어가기 위한 마지막 그 문턱 허들 앞에 서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호적인 발언을 하고 그러한 것들이 이 중국 사회에 알려지면서 이런 규제의 턱이 낮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이 2차전지나 이런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지수를 끌어들이면서 4,000포인트를 넘기고 있었는데요. 그 다음 주자로 이런 한한령 관련된 종목들을 볼 타임이 됐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속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유아 관련된 것도 있고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엔터주들이나 게임주들도 엮여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콘텐츠 관련해서 첫 번째로 살펴볼 섹터 그 안에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무조건 이 K 콘텐츠 하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한국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 중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드라마를 만든 회사가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회사죠.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CJ ENM의 계열사고 그리고 그 가장 많은 드라마를 만드는데 올 연초만 해도 이 회사가 말하기에는 25편을 올해 제작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거의 4분기 다 와서 보면 22작품 정도 만들었습니다. 즉 3작품이 줄었다는 것이죠. 드라마 제작사의 수익을 따질 때 가장 기본적으로 따져야 될 것이 이 몇 편의 드라마를 제작하느냐입니다. 그런데 올 연초에 회사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쪽에서 말하기를 25작품을 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IR북과 다르게 22작품 그리고 3작품이 내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요 3작품만큼은 내년 수익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주가가 3분기까지 상당히 하락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살짝 주가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최근 들어서 뭐 2차전지 쪽에서 급하게 오르는 것처럼 그게 급한 그러니까 뭐 60% 70% 되는 급등세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그 한 완만하게 지금 서서히 바닥을 다지면서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이 회사들이 제작하는 드라마들이 우리나라에만 드라마를 제작하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이미 제작을 해서 일본에서 공전의 히트를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오리지널을 갖고 일본에서 재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또 다양하게 수익 기반을 또 따질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고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다 보니 만들겠다 하면 선판매가 이루어집니다. 그 선판매를 가장 많이 하는 회사가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이죠. 이런 면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의 실적이 앞으로 특히 내년에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1분기부터 특히나 제작 편수가 늘어나면서 1분기에 좋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서서히 좀 분할해서 매수 단가를 낮춰가면서 매수량을 늘리는 전략으로 접근해야 될 그런 타이밍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잘 보셔야 되고 특히 1분기 때 그 텐트폴 드라마던 그 별들에게 물어봐 이게 실패했는데 이거를 회계적으로 처리하는 게 거의 한 3분기까지 걸렸습니다. 지난 3분기 때까지 해서 회계에 반영을 해서 그때 손실난 걸 대부분 다 이제 처리했죠. 회계적으로 처리했고 그 부분 때문에도 실적이 굉장히 나빴는데 이게 4분기부터는 이 부분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는 이 3분기 때만 했던 드라마들에 대한 잔금이 들어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실적에 반영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수가는 44,000원,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42,000원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현재 44,100원대에서 거래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근에서 매수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포크네 셰프 재밌게 보고 있는데 네,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제작을 한 거네요. 그럼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콘텐트리 중앙이라고요. 중앙일보라고 이제 그 신문사죠. 신문사가 중앙일보 그룹입니다. 여기서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하기도 하고 작년에 1,000만 관객이 들었던 그 영화 뭐예요? 뭐 범죄도시? 네. 그 드라마 그 영화도 여기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그 회사가 네. SLL 중앙이라는 회사가 만들었는데요. 그 회사 또 드라마도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보시게 되면 그 재벌집 막내 아들 거기도 여기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꽤 이름이 유명한 회사고 이걸 IPO 하겠다고 했는데 IPO하는 그 시기에 실적이 나빠져가지고 결국은 IPO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회사가 SNL 중앙이라는 회사가 이 뭐 말 그대로 이제 영화도 제작하고 드라마도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모펀드한테 돈을 땡겨서 받았습니다. 이제 투자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일정 기간이 되면 이 회사가 M&A가 되든 IPO를 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회사 주식을 그러니까 유동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게 내년 4월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뭔가 좀 해결책을 내놔야 되는데 결국 IPO를 하려다가 이게 실적 때문에 IPO가 제가치를 못 받기 때문에 결국은 M&A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놀라지 마십시오. 셀트리온이 그 셀트리온 그룹 내에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이 회사를 인수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죠. 셀트리온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 셀트리온 쪽에서 그러니까 셀트리온 아들 둘째 아들인데 셀트리온 USA라는 회사를 하는 대표인데 그분 쪽에서 이걸 가져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형하고 이제 재산을 분배해 줄 때 비슷해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런데 이쪽에서 SNL 중앙을 가져가서 이쪽에서 드라마나 제작, 이 영화나 제작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SNL이 매각이 되면 내년에 이 중앙그룹, 콘텐츠의 중앙이 부담해야 될 그 부담이 좀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만큼 기업 가치가 개선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콘텐츠의 중앙이 메가박스라고 극장이 있는데 극장 여러분 좀 요즘 안 가시지 않습니까? 안 가다 보니 그 메가박스 먹여 살리느라 콘텐츠의 중앙도 그렇고 이 중앙그룹 전체가 허리가 굽을지경이에요. 매달 몇백억씩 거기다 쏟아붓고 있는데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해서 결국은 메가박스랑 이 롯데시네마랑 두 개를 합병시켜서 롯데시네마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두 회사가 이 부정의 부정을 그 합쳐가지고 강한 긍정을 만들어보자 하고 협의만 하고 있는데 협의를 하는 시간 내내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SNL 중앙을 결국은 매각할 수밖에 없었고 이 매각이 성공을 하면 상당한 부담을 덜게 돼요. 그러면 그만큼 콘텐츠 중앙의 주가가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스프링처럼 튀어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저렇게 오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콘텐츠리 중앙이 이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도 오르고 있는 거고 매수가는 10,000원,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9,5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 10,0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뭐 지금 매각설이 계속해서 나오곤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뭐 확실히 뭐 진행이 됐다라는 소식은 없고요. 그러한 소문에 의해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기업들 살펴봤고 또 살펴볼 종목 있을까요? 네. 드라마, 특히 한알령 관련해서 네. 드라마 얘기를 하면 가장 많이 회자되는 회사가 에이스토리입니다. 에이스토리 자체는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네. 이 드라마 제작사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무슨 코리안 K 좀비 해가지고 그 뭐 조선시대 때 들어가서 뭐 좀비들이 막 뛰어다니고 하는 그 킹덤이요? 외국의 킹덤. 네네. 그러니까 미국의 이 그 좀비와 다른 K 좀비의 새로운 전형을 이제 만들어 이제 제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 드라마가 히트를 쳐가지고 시즌제로 시즌 3까지 나오고 또 이 스피노프 작품까지 나오게 됐죠. 그런 작품의 그 판권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 이 A스토리는 그거 외에도 중견 드라마 기획사지만 다양한 작품을 자기 제작비로, 자기 돈으로 제작을 하는 회사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 IP를 독자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나중에 중국 한알령 해제돼서 중국의 방송사들에게 예전에 그 뭐 만들어서 이미 제작비를 다 뽑은 그 드라마들을 그냥 갖다 팔기만 하면 되죠. 그럼 바로 잡수익으로 잡힙니다. 회계상으로. 그 수익이 꽤 짭짤한 거죠. 그래서 이 A스토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주로서 3대 주주로 그러니까 중국의 텐센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텐센트가 들어와 있으면서 예전에도 이 A스토리의 작품들은 텐센트를 통해서 중국 시장에, 중국 방송 시장이나 이런 국장에 이런 런칭이라든가 소개가 되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요번에 한알령이 해제되면 요번에도 텐센트가 이 A스토리의 구작들을 받아서 이 중국에 있는 이게 방송사들한테 판매를 하는 그런 중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A스토리는 가장 크게 한알령 해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한 것이고 특히나 그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우리나라에 방한한다고 했을 때 가장 주가가 민감하게 움직이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A스토리를 잘 보셔야 되고 A스토리 자체도 올해는 드라마 제작 편수가 적었기 때문에 실적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항상 드라마 제작사들은 드라마 제작을 몇 편을 하느냐가 실적을 좌우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매수가는 8,5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8,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스토리 지금 9,000원대, 9,100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 매수가를 조금 더 아래쪽으로 잡아주셨네요. 8,500원,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8,000원을 이야기해 주셨고 저희 오늘 콘텐츠 관련 기업들을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어쨌든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다른 섹터군들도 조금 수혜를 받고 기대가 될 것 같거든요. 이 콘텐츠 말고도 보고 계시는 쪽이 있으세요? 역시 게임이죠. 게임이요? 오늘 네. 보시게 되면 이제 그 NC가 네. 주가가 이제 다른 종목들보다 먼저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NC가 중국에 대한 게임 판호를 받아서 네. 지금 지금 자신들이 갖고 있는 리니지 2나 이런 리니지 M 같은 그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히트를 친 게임들을 지금 중국에다가 런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매출이 이제 4분기부터 잡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는데 기존의 중국 게임 업체들이 리니지 라이크류의 게임들을 개발을 해서 재미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NC소프트가 오리지널 리니지를 갖고 중국에 진출하기 때문에 중국의 게이머들은 진짜 오리지널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를 제대로 느끼면서 한국 업체인 NC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리고 내년 올 하반기에 이제 그 아이온이라는 그 아이온 2라는 신작 게임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NC소프트 쪽에서 굉장히 많이 자랑을 하더라고요. 지금 작품이 잘 나왔다 이런 평가가 있고 그래서 그게 실제로 런칭했을 때 얼마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초기에 보시게 되면 NC소프트가 본격적으로 주가를 회복하면서 기업 가치를 늘려가는 기존에 이제 올해 1년 내내 구조조정 속에서 기업이 그러니까 다운사이징하는 그런 기간을 가졌다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몸집도 수익도 키워가는 그런 회사가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NC소프트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관련된 섹터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콘텐츠 그리고 게임 모두 다 우리 시장에 잘 가는데도 좀 주춤했던 그런 섹터들이죠. 이러한 매력적인 가격 구간에 있다라는 점도 함께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